안녕하세요, MC 현익입니다. 저 해야 되나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은 부천 브릿지원 영어학원에서 공무원 영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공영카 선생님을 만나서 공무원 영어와 시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인사해 주시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가르치고 있는 장훈석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저는 뭐 장원장 이런 거보다 그냥 공영카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좋아요. 갑자기 제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공영카 카페가 그러면은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건가요? 네네네네네. 공영카 카페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네네. 유튜브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영어 선생님으로 계신데 다른 영어 시험과 비교해서 예를 들면 토익이나 토플 등과 비교해서 공무원 시험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공무원 영어 시험이 이런 특징이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보는 영어 시험의 특성상 각 시험마다 특징이 너무 명확해요. 그렇죠. 너무너무 명확해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토익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토플을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수능을 되게 잘했어요. 그렇다고 토익을 잘할 수 있느냐?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진짜 각 시험별로 그 시험에 맞게끔 공부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잘 아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토익은 토익, 토플은 토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맞게끔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토익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거나 실생활에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런 유의 시험이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토익 시험을 볼 때는 영어 실력보다는 얼마나 문제를 좀 많이 접했고 그 문제에 친숙해지냐 이거에 따라서 성적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토익에 있고 토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유학을 가려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 친구가 얼마나 그 학교에 들어가서 외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해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냐를 평가해 보는 시험이거든요.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봐봤지만 진짜 이거 피 말리는 시험이에요. 진짜 이런 두 시험에 비해서 공무원 시험이 가장 다른 점이 일단 듣기가 없습니다. 듣기가 없죠. 듣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물론 토익 토플도 말하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하더라도 듣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토익 토플은. 그렇죠. 근데 공무원 시험은 듣기가 없고요. 그 문항수만 작지 실질적으로 두 시험에 들어가는 어떤 문법적인 요소, 어휘적인 요소, 독해적인 요소 이런 것들은 공무원 시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가장 큰 점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토익보다는 문법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토플보다는 쉬워요. 공무원이 딱 약간 중간. 토플이 더 어려운가요? 토플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그래서 막 어린 친구들이 토플 만점 받았다는 거 보면 저 진짜 박수 쳐줘요. 대단한 거예요. 확실히 차이가 많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보는 거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공무원 시험은 제가 예전에 봤던 공무원 시험들보다는 그래도 좀 약간 평준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그렇게 좀 변한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진짜 막 단어 어딘지도 모르는 게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정말 맞아요. 한 10년 전 그리고 제가 처음에 교정직 봤을 때 15년 전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진짜 이 단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단어는 안 나더라고요. 평범한 단어 이제 누가 봐도 어느 정도만 공부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난이도가 변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 저도 진짜 공무원 공부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3번 합격했지만 영어 시험이 진짜 가장 어려웠어요. 진짜 이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영어 공부에 대한 방법이 잘못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의 특성상 저희가 스스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스스로 가르치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냐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시생들이 제일 많이 오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율을 보면 압도적으로 이렇게 그 장생들이 많습니다. 보통 한 몇 년 정도? 한 7대3? 예를 들어서 뭐 장수생들이 한 20명이다. 그러면 초시생들은 한 5-6명밖에 안 돼요. 장수생이라면 보통 한 몇 년 정도? 한 1년 이상. 1년 이상. 1년 이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베이스가 된 학생들, 해본 학생들. 2년
2년, 3년 정도 된 친구들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1년 이상, 2년 이상 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저희 학원을 찾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보면 눈물 나요. 안 들어도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진짜 자기들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처참한 거죠. 이 시험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래도 다른 과목은 잘 나오니까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영어를 어떻게 하자니까 답답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물어 또는 뭐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이야기해봤을 때 내리는 가장 큰 결론은 공부 방법이 잘못돼 있어요. 그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아까 너무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2010년도 초반 공무원 시험 문제와 2020년대로 들어오면서 공무원 시험 문제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옛날처럼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그냥 단어 외우고 열심히 기출 보면 그냥 통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험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점수가 안 나왔는데 내가 왜 점수가 안 나왔는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공부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보통 보면 10시간 이상씩 다 그렇죠. 하는데 단지 이제 방법론적에서 제가 보기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저도 지방직 영어 시험을 풀어봤는데 이거 진짜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작년 지방직 문제 풀어보셨겠지만 뭐 영어 단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뭐 진짜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많이 변했어요. 나 때는 말이야 진짜 단어장에도 없는 거 막 나와서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지 막 찾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부터 공무원을 가르친 건 아닌데 그때는 막 이렇게 두꺼운 단어장 막 맞아요.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지. 거기다가 첫 번째 어려운 거, 두 번째 어려운 거, 마지막에 어드밴스드 코스에서 이거는 진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는 영어인데 영어 단어인데 그냥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공부를 또 해놓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굵다 보니까 여기서 안 나올 수가 없어. 변가는 거 다 걸립니다. 그리고 트렌드가 많이 변했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이제 학생분들은 솔직히 문제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문제 유형이 바뀐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대비해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좀 힘든 거죠. 그리고 요즘에 또 독해가 1문제 이상 나오잖아요. 네, 10문제 나옵니다. 10문제. 근데 독해가 개인적으로 뒤에서 좀 얘기하겠지만 완전히 이제 저 개인적인 추측이나 예측은 완전히 이제 수능형으로 돌아섰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수능을 오랫동안 가르친 사람으로서 느낀 건데 공무원 시험도 이제 완전히 수능 쪽으로 가려고 좀 마음을 먹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번에 얘기했던 추론형 문제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볼 수 있는 문제 그렇게 갈고 있다. 뒷부분에서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공무원 영어 공부를 잘하려면은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이제 영상 찍기 전에 잠깐 말씀했는데 여러분 단어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일단 영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단어를 안 외운다. 단어를 외워야 일단 뭐 읽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아니 솔직한 말로 이 단어를 알아야 뭐 끼워서 맞추더라도 끼워서 맞출 텐데 이거 뭐 단어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본 사람들은 단어를 안 외우더라.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저번에 한번 어떤 분께서 이제 직장인 다니시는데 어떤 분 질문을 올리신 적이 있어요. 저희 카페에 직장인인데 완전 노베이스인데 영어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를 준비할 때 뭐부터 해야 되겠느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시길래 제가 너무 간결하게 딴 거 하지 마시고 영어 인강도 먼저 듣지 마시고 다른 거 먼저 다 하지 마시고 일단 중학교 영어 단어부터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중학교 단어 정도도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영어 인강을 들으시면 안 돼요.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인강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학원 수업도 들어가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맞아요. 말씀하시면 죄송하지만 진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학교 이상 정도 수준의 단어가 돼야 그 다음에 문법도 할 수 있고 독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진행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는 건 적어도 중학교 이상, 중학교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고1 수준까지는 기대 안 합니다. 한 중학교 정도 단어 수준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단어를 봤을 때 90% 이상 정도 알 수 있다
라고 하셨을 때 이 공부를 시작하셔야지. 그것도 안 되시는데 섣부르게 인강 듣느라 시간 보내시고 돈 다 날아간다. 돈 다 그렇죠. 돈 다 날아간다. 진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외우면 되겠지. 아 이거는 좀 잘못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수학에서 수학 문제를 열심히 푸시잖아요. 근데 수학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칙연산을 할 줄 몰라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수학 선생님이 아 괜찮아. 먼저 이 공식부터 하고 사칙연산 나중에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 없을 거예요. 무조건 너는 사칙연산부터 해. 그 다음에 이걸 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건데 영어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수학은 이렇게 얘기하면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거리시거든요. 맞아요. 네. 계산해야 되니까. 네, 계산해야 되니까 아무리 뭐 미적분을 잘하더라도 사칙연산을 못하면 실질적으로 뭐 수학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내려놔야죠. 네, 근데 영어를 수학에 이제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단어가 사칙연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시고 영어 공부를 하신다. 이거는 수학 어불성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진짜 웃긴 게 수학은 이렇게 잘 알아들으면서 영어를 네가 영어가 공무원 영어가 안 되니까 중학교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화를 낸다니까요. 뭐 중학교 영어부터 하라고 내 수준을 어떻게 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보면 중학교 영어 망해도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네. 그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정도로 고1, 고2 수준의 영어 단어 정도를 이해하면 솔직히 공부 공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네, 그냥 똑같은데 그것도 그건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니까. 아니, 솔직히 고1, 고2는 뭐 솔직히 좀 약간 무리자 치더라도 네. 중학교 거를 먼저 하고 이제 올라오는 게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아니야 나는 무조건 공무원 준비 시작했으니까 공무원 수업 들을 거야 그러면서 막 수업 들어갔다가 막 울고 나오고 그래요. 그렇죠. 진짜 하나도 진짜 뭔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진짜. 맞아요. 진짜 1도 모르고 나오기 때문에 진짜 이 말씀이 저는 진짜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의 들으시면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거 2시간씩 3시간씩 그러고 앉아있고 그냥 억지로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 되는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인디렉트 스타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시간 돈 다 날아가죠. 차라리 다른 과목을 공부하시면서 영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단어부터 외우세요. 단어를 먼저 확실하게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강을 듣든지 아니면 학원을 찾으시는지 그 다음 무브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적어도 수업에 들어왔을 때 적어도 주어하고 동사 명사, 그렇죠. 후사 이 정도는 구분이 되셔야 뜻으로 이제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되셔야 뭐 이제 문법적인 설명도 이해가 되시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다 보면 좀 더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도 문법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할 때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이제 좀 간절한지 알기 때문에 최대한 시험에 나올 것만 추격해서 가르쳐요. 근데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거든요. 보통 어느 정도 영어를 하시는 분들 단어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 2달 정도면 문법 뛴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문법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단어 기초가 전혀 없으신 분들인데 제 문법 저 소수로 가르치는 그 문법 수업을 듣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동사 얘기하는데 얘가 동사인가 명사인가 이러고 있으면 더 이상 이제 얘기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되죠. 일단은 단어부터 파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하실 때 절대로 A부터 Z까지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축제사장 하는 점수가 안 나올까 선생님 막 미치고 환장하고 진짜 1도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교재가 있어요. 저는 이상하면 안 돼요. 이거 합격을 위해서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합격하면 끝이에요.